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숏 투자자, 즉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손실을 막기 위해 포지션을 정리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갚아야 한다고 했죠. 그때 발생하는 매수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숏 투자자가 견디지 못하겠죠. 그 사람도 청산이 됩니다. 또 매수가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또 다른 사람이 청산됩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락에 돈을 건 사람들이 가격 상승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나면서 그들의 청산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회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요. SEC 위원장 폴 애킨서,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거,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그리고 크라켄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금융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폴 애킨서 SEC 위원장은 클래리티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까지 보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상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백악관 회의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 것인가? 트럼프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해서 오른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상승을 백악관 회의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움직였고요. SEC가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였습니다. CFTC도 움직였습니다.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베팅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의 숏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힘이 한꺼번에 겹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씨는 의외로 백악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상승을 보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입니다. 바이백은 그냥 다시 사들인다는 뜻인데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고 그 대신 써주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짜리도 있습니다. 30년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과거에 발행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채 가운데 일부를 다시 사들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채 바이백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자기 국채를 다시 산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미국 재무부가 과거에 발행한 20년짜리 오래된 국채가 시장에 만약 100억 달러 어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국채는 거래가 뜸해졌습니다.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팔려고 해도 최근 발행된 국채보다 거래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이것을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미국 재무부에는 세금 등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고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새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가 그 국채를 사고 재무부에 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시장에 있는 오래된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 국채를 100억 달러 발행해서 100억 달러를 조달하고 그 돈으로 오래된 국채 100억 달러치를 다시 사들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빚이 10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빚 100억 달러가 생겼고 오래된 빚 100억 달러가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 자체를 없앴다기보다 빚의 구성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실제 미국 재무부의 자금 운영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금도 들어오고 정부의 지출도 있고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것도 있고 신규 국채 발행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유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말 경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사고 싶을 때 쉽게 사고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당장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이 아파트는 당장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주식은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라고 해서 모든 국채가 똑같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발행된 국채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발행된 국채 가운데는 거래가 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빨리 팔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 재무부가 그 오래된 국채를 내가 다시 사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훨씬 쉽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피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였다 이 말을 들으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미국이 또 돈을 찍었구나, 돈을 풀었으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과 연준의 양적 완화, 즉 QE는 다른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국채 같은 자산을 사들이면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준이 돈을 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연준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재무부 바이백은 기본적으로 국채 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고 미국 정부의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바이백은 돈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에 발행한 자기 빚의 구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국채를 발행해서 옛 국채를 사는 것이라면 비트코인 가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미국 재무부가 오래된 국채를 사주었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무부가 장기 국채 시장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시장은 미국 정부가 장기 금리와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움직이고 달러가 움직이고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현금만 들고 있어서 되겠나? 채권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주식을 사야 하나? 금을 사야 하나?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이렇게 자산 사이에서 돈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도 같이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만약 이번 비트코인 상승이 오직 트럼프가 가상자산의 우호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면 금까지 함께 강하게 움직인 이유를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전혀 다른 자산입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은 땅에서 캐내야 하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달러나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커질 때 일부 투자자들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희소자산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상승을 단순한 트럼프 효과 하나로 설명하면 중요한 절반을 놓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 경제적인 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상자산 정책의 변화가 겹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백악관에서 또 하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과 금융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SEC와 CFTC의 수장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시장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나는 비트코인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SEC 위원장 폴 애킨스도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상당히 다른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돈은 위험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알고 있다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10%이다 라고 하면 그 위험을 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에 이 사업을 불법이라고 할지 합법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코인은 정권인가 상품인가, SEC가 관리하는가, CFTC가 관리하는가, 거래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금융회사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 같기는 한데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의회가 법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EC 위원장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FTC 위원장 역시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구나라고 예상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먼저 삽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상승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장은 뉴스가 완전히 현실이 된 다음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과 가능성이 어제보다 오늘 더 높아졌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가격은 오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시장이 원래 30%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SEC 위원장이 나서고 CFTC 위원장까지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거는 30%가 아니라 50%, 60%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확률이 몇 %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확정된 뒤가 아니라 결과가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순간에도 돈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 정도 상승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숏 포지션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돈을 거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물 시장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이 커집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포지션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숏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숏을 청산하려면 먼저 팔아먹었던 수량의 비트코인만큼 되사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비트코인을 사서 갚아야 하고 또 더 높은 가격이 청산되고 포지션이 정리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손실을 막기 위해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사서 갚아야 된다고 했죠. 그때 발생하는 매수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숏 투자자가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 사람도 청산당하고 맙니다. 또 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청산됩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데 이것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당했는데 이번 상승 과정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아주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가상자산이 숏 포지션 청산이 빠르게 발생했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청산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뉴스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가격을 넘어가면서 숏 포지션이라는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그것이 두 번째를 넘어뜨립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넘어뜨립니다. 나중에는 처음 뉴스의 크기보다 훨씬 큰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상승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전부 숏 스퀴즈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숏 청산만으로 올라갔다면 그것은 조금 걱정해야 될 문제겠죠. 왜냐하면 숏이 다 청산되고 나면 강제 매수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도 관찰됐다는 말입니다. 현물과 ETF 쪽의 실제 수요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ETF가 또 나옵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투자자가 직접 개인 지갑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보관하지 않아도 정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미국의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ETF를 삽니다. ETF로 실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선물 시장에서 숏 투자자가 강제로 청산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넣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TF와 현물 시장의 자금 유입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을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가 국채 시장과 금리, 달러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움직였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같은 희소자산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환경의 변화입니다. SEC가 가상자산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SEC와 CFTC의 수장도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기대가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내부의 폭발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숏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그 청산이 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숏이 청산됐습니다. 여기에 실제 현물과 ETF 수요가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장작과 불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장작이 잔뜩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작만 있다고 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씨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장에는 이미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 심리가 약해졌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개의 불씨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그리고 SEC의 규제 변화, 백악관 회의, 트럼프의 클래리티 법안 지지, CFTC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 그리고 현물과 ETF를 통한 자금 흐름,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숏 포지션이라는 장작까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움직임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이 다시 시작된 것인가?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숏 퀴즈일 뿐이니까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숏 청산은 강제 매수입니다. ETF와 현물 매수는 자발적인 매수입니다. 숏 청산이 끝난 다음에도 ETF와 현물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번 상승이 단순한 반등을 넘어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9월이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원한다고 바로 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SEC 위원장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법은 의회가 만듭니다. 따라서 9월에 미국 상원이 다시 움직였을 때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로 앞으로 나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지금부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격에 먼저 반영했는데 9월에 협상이 다시 꼬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반대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좋은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이 그 좋은 뉴스를 이미 얼마나 가격에 반영했는가 이것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재미있는 특징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만든 자산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SEC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CFTC가 허가해 줘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치와 금리와 달러와 규제와 심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시장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규칙은 백악관 회의가 바꾸지 못합니다. 2100만 개라는 한도도 트럼프가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은 비트코인에 접근하려는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에는 영향을 줍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장기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며칠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때일수록 조금 떨어져서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가격이 떨어졌다고 비트코인에 2100만 개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비트코인에 2100만 개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며칠 전에는 사람들이 비관적이었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변했습니다. 가격은 그것을 아주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을 맞추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도 가격과 함께 움직입니다. 떨어지면 두렵고
오르면 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 큰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기관이 비트코인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는가, 어려워지고 있는가, 규칙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명확해지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들이 장기 투자자에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을 한마디로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반대로 전부 숏 스퀴즈다라고 해도 이건 단순하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가 거시 경제적인 불씨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SEC의 규제 변화와 백악관 회의가 정책적인 확신을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CFTC 역시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자 사이에 있던 숏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됐습니다. 그 매수가 또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현물과 ETF의 실제 자금이 그 상승을 계속 이어받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상승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올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나온 정책적 신호가 상당한 자신감을 더해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숏 퀴즈는 언젠가 끝납니다. 강제로 사야 할 사람들이 모두 사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도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가,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가, 현물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는가, 그리고 9월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로 앞으로 움직이는가. 저는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한 며칠간의 숏 스퀴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 변화와 기관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며칠 전과 비교하면 시장을 둘러싼 환경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변화를 가격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장기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훨씬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